그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네. 그 배경이나 동기나 이해하려면 그거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팩트나 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입장문 자체가 담화문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거기는 아무런 유용한 정보가 없고요. 설마하니 뭐 자기 배우자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근거는 없는데 네. 제 느낌으로는 역시 그 자기만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리고 좀 약간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네. 현실과 무관한 자기만의 가상세계. 그러니까 뭐 종북 반체제 세력이 네. 막 사회 곳곳에 압력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류의 그런 현실과 무관한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그 가상현실을 토대로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무서워졌어요 저는 어젯밤에. 굉장히 어젯밤 이후로 훨씬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거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있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이 뭐냐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간에서는 많이 해요. 이런 공론의 장에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게요. 네. 상당히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인지장애 있는 대통령의 사례들이 외국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나 지나친 음주 때문에 생긴 인지장애가 있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우선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하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좋은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목표를 추구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목표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쳐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국민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게 국정원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 합리성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목적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아니 지금 계엄법이나 헌법을 보면 그 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금방 해제 결의를 할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결과도 예상되는데. 예, 뻔하잖아요. 뻔하면 그거를 뻔히 알면서 계엄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목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목적 합리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를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정유린 쿠데타란 말이에요. 범죄거든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범죄가 되고 그것도 심각한 중범죄가 되고요.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가 되고요. 그렇게 목적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자명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여러 선택들을 볼 때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 하나에만 해당되냐. 지금 경제정책도 엉망이고요. 무슨 의료정책, 지금 뭐 의사 문제 같은 것도 다 그래요. 다. 목표가 합리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들을 막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경노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 발동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가지? 제 느낌은 그래요. 네. 우리 대통령 2년 반이나 겪어놓고도 그렇게 말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을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원래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한 요구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 중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주관적으로는 이것이 몹시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중에는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헌법에 이 대통령한테 준 권한이에요.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법 해석을 지금 여기 준하는 사태로 이걸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냥 다 받아들일게요. 제가 동의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게 그건데 대통령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 거를 고려해서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견제하게 한 거니까. 네. 그럼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옳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그거를 심의해서 이게 심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의결해서 해제하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헌법에. 네. 그런데 국회를 때려부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 지금 과연 체포하려고 그랬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일단 국회 경비대를 시켜가지고 문을 봉쇄를 하고 의원들이 막 국회의장부터 담을 넘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 아니었나.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진짜 무섭다.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가. 피차간에.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도 야당이 다수가 있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야당이 계속 대통령을 애먹이고 있죠. 그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뿔이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일러바치려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근데 이게 정치 과정이에요. 누구를 탄핵하고 어떤 공무원을 예산을 자르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가 헌법한테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무기로. 네. 그래서 정치에는 타협이 필요하죠. 대화 타협이. 근데 지금 대화와 타협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다수인 야당은 다수인 야당대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지금 정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건 저는 뭐 어느 한쪽은 선이고 어느 한쪽은 악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원래 정치가 이런 거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고요. 다만 그 왜 이렇게 격렬한 대결이 벌어지게 됐냐. 오로지 그러면 이제 국힘당 때문이냐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책임이 그쪽이 많은 건 저는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라 그러지만 자기의 대선 경쟁자를 대선 끝나고 나서 걸어 넣은 거잖아요. 그냥 어디서 뭐 물속에서 기포 올라오듯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올라온 게 아니고요. 검찰총장 지낸 대통령이 자기 측근 법무부 장관 시키고 자기 따르는 사람 검찰총장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판에서 걸어 넣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재판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어요. 재판이 5개잖아요. 다예요, 다. 저는 그렇지 다라고 않죠? 보고요. 대장동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낙연 민주당에서 후보가. 물론 나왔지만.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 얘기 여기서 일일이 안 하겠는데 제가 통틀어서 보면 어떤 야당도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또 정부 쪽에서는 검찰을 동원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여당에서는 또 혐오감을 조장하는 식의 공격을 또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지금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은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되었든 안 됐든 간에 지금 탄핵안 제출하고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가고 뭐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피차간에 제가 어느 쪽 편들 생각은 없는데 민주당 편이긴 하지만 제가 다 알잖아요, 그건. 근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발동해가지고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게 비난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국민의힘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진영을 다 초월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불법을 일삼는 대통령을 자기 당 후보로 당선시켰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끄리낌을 주지 않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 걱정되는 된 나머지 막 화가 나는 이 민심, 이거를 국민의힘 당이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계속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까지. 공당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제가 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 생애에 비상계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비상계엄만 따지면 네. 이번이 3회차예요. 제 인생에. 네. 1회차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10월 유신, 1972년도 친위 쿠데타, 그때 비상계엄이고요. 두 번째가 1980년 5.18 그때였고요. 세 번째가 이번이에요. 이번인데 1980년에 그 내란 혐의가 인정되었던 유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당시 신민당 원내대표, 원내총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원내총무가 황낙주 의원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 인생 2회차에 제일 중대한 그 2회차 비상계엄이어가지고 이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내총무가. 네. 근데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치면서 밖으로 손 몰고 나가듯이 나가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밤에 그 상황을 텔레비전과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불순분자들이 들어와서 장악한 국가에 대한 적대 세력의 본산으로 파렴치한 막 불순분자들이 모여있는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들여보냈잖아요. 본인은 합참본부에 가서 앉아서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죠. 아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행위는 뭐 법적으로 내란이 성립할지 안 할지 나중에 법정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죄로 이제 고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옛날 공산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뭐 서기장도 아니고, 이 21세기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하루라도 더 있는 것은 국민민복을 심하게 해칠 위험이 무지무지 높다. 이 판단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탄핵한다고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헌정질서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아니요, 전혀 중단되는 게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에 두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이것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고 다 질서정연하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을 또 하면 20년 집권 못한다 이런 얘기 오늘 언론에 보도 막 되던데, 지난번에 탄핵당하고 5년 만에 재집권 했잖아요. 그게 뭘 근거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매번 대선 때 그 정당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임받고 있으며 그 정당이 낸 후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는지 이런 거에 승부가 달린 거지, 뭔 20년 집권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왜 나오냐 하면 놓기 싫은 거죠. 놓고 싶지 않죠. 내가 세운 정권인데 이걸 우리 손으로 탄핵한다?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 야당 쪽에서 야당의 힘만으로는 탄핵 절대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집권 세력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만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 안에서, 보수 세력 안에서 일정 수가, 일정한 비율로 나라를 위해서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만 탄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탄핵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윤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보수연합 정치 세력 이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8명이서 인사되면 탄핵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탄핵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탄핵 안 되더라도 탄핵안을 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진짜 사흘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도 너무 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 안 하면 어차피 탄핵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그 탄핵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다는 부결된다는 쪽이 51%, 된다는 쪽이 49%그 정도 보는데요. 지금 다른 대안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중립내각, 제 개인적인 국내각.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셔서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윤 대변인하고는 우리 MBC에서 총선 개표 방송하던 날 이야기 나눈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총선 결과 이제 뭐 108대 192를 보고 나서 100개 넘었으니까 됐어. 이제 탄핵 저지선 지켰어. 이러고 만족하고 지난번 총선 때보다 늘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뭐 신용 몇 번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 대변인께서 저보고 너무 냉소적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인정을 하고 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대로 왔습니다. 네. 지금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부결되잖아요. 그래도 1도 안 변합니다. 그냥 무슨 거국 내각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랑 대화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조차도 지금 대화 안 되잖아요, 가서. 뭐 1시간 내내 듣기만 한다며.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슨 중립 내각이 되면 거국 내각이 돼요. 택도 없고요. 부결되면 그냥 이번에 비상계엄 쓸데없이 했다가 쓸데없이 아무 소용없이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런 방식의 행정을 계속하면서 임기 끝나는 날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이제 지방선거 완전히 그냥 피바다 되고요. 국민의힘 당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했던 그대로 해주자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코스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가라앉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한 무릎팍까지 지금 빠졌는데 점점 더 깊은 데로 빠질 거다. 이 코까지 안 잠기면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코가 잠기면 질식가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자동차로 치면 배기구까지는 안 잠겼으면 좋겠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팍까지 빠지는 건 견뎌나가는데 네. 이 가슴까지 빠지고 턱 밑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뭐 2년 반 더 있다고 해가지고 뉴스 안 보면 그만이죠. 그렇게까지 할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 국민 경제 자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뭐 기업 도산 숫자라든가 자영업 폐업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라든가 내수 판매라든가 소비 판매 이게 소매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0분기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판국에 대통령은 뭐 지금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는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생각 좀 해보시라. 오늘 그 얘기하려고 이 토론 나왔습니다.